탑층이 좋다고 하고 1층이 최고라고 하고 그래도 로얄층 로얄동이 좋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는 집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누구는 층간소음 때문에 탑층이 좋다고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1층이 최고라고 하고 또 누구는 무조건 남향이 좋다고 하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로얄층 로얄동이 좋다. 그래서 비싸게 쳐주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런 집을 사야 되는구나를 아시고 좋은 집을 후회 없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로얄동 로얄층이라는 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 가격과 환금성이 좋게 형성되는 동층을 뜻하는 부동산 업계 용어입니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로얄동 로얄층만 골라야 된다, 다른 건 다 안 좋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선호하는 층과 선호하는 동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1층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탑층만 또 고집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구축 아파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낳고 나니까는 그 발망치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한 2년 동안 그 밑에 집분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무조건 우리 애기 있으니까 1층으로 가자 해가지고 1층을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살았을 때 좀 만족도가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애기 키우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만 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바뀌니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너무 편했고 잠깐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로티 형식의 1층이었어가지고 프라이버시도 그렇게 막 걱정된다는 부분도 없었고 아무래도 정원 뷰가 좋더라고요. 특히 봄, 여름 시작될 때 막 푸릇푸릇하고 초록색을 본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그런 이유로 1층을 많이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탑층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때문에 탑층 선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다 층간소음 때문에 탑층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망이 좀 좋아서 탁 튀어가지고 개방감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람 통풍 잘 되는 거 그리고 해 잘 들어오는 거 그게 좋다 해서 탑층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층은 탑층은 무조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게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로얄층, 로얄동이라는 게 있냐, 왜 그걸 선택을 해야 되고 왜 그게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가치를 좀 좋다고 쳐주냐. 제 생각에는 나중에 팔 때 때문인 것 같아요. 황금성이라고 하죠. 황금성.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를 어쨌든 저희는 집을 살 때 5년? 10년? 길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집을 팔고 새로운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팔 때 이게 1층이나 탑층이나 뭔가 선호하지 않는 층은 좀 늦게 팔려요.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예요. 1층 안 팔려. 탑층 안 팔려. 집이 팔릴 때 중간층부터 팔리고 그 물건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1층, 탑층, 뭔가 선호하지 않는 층까지 와서 그때 팔 수 있거든요. 순서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팔지 못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산다면 모든 층이 골고루 있는데 1층부터 보시겠어요? 탑층부터 보시겠어요? 중간층부터 보시겠죠? 근데 이제 뭔가 나는 무조건 1층, 나는 무조건 탑층 이러는 확실한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분들은 중간층부터 보실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2층을 가야 된다는 확실한 이유가 없으시면 이왕 보실 거면 로얄층을 보시는 게 낫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일단 바깥쪽 단지에 있는 도로와 가까운 동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저도 한번 도로와 바로 이제 붙어있는 집을 그 집에서 살다가 너무 시끄럽고 소음 들어오고 매연 들어오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길이 되게 잘 나면 요즘엔 막 뭐 4차선, 뭐 6차선, 8차선 뭐 이렇게까지도 있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일수록 방음벽 같은 게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 건물 자체가 막아주는 거랑 그 소음벽이 막아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도로 인접해 있는 도로 바로 붙어 있는 동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향을 좀 보죠.
저는 이왕이면 남향이 있는 동이 낫다. 요즘에는 그 아파트 동이 되게 다양한 구조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축 아파트는 고를 때 특히나 좀 향을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동향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향도 괜찮죠. 본인이 만약에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동향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남향을 보고 있는 쪽의 동을 저는 고를 겁니다. 남향이 예전부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해가 되게 오래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해가 잘 들어온다는 건 집이 뭐 밝아 보인다, 약간 뭐 집이 따뜻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향, 남향이 있으면 저는 남향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차적인 요소들도 봐야죠. 생활 그 동선. 이제 자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가셔야 된다. 지하철, 버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제 동에서 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좀 보시면 좋죠. 특히 이게 대단지일수록 이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데 막상 이제 그 동에서 내가 가야 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까지 갔을 때 한 5분, 10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는 아침에 5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유리한 좀 짧은 동을 찾으셔라. 그리고 이거를 좀 많이 못 보시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평지에 있는지 언덕에 있는지, 뭐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예전에 서울 쪽 임장을 한창 다닐 때 저는 완전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자주 갈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네이버 지도로 다 샅샅이 보고 갔는데 여기는 되게 지하철역하고 엄청 가까운데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한번 보러 갔거든요. 언덕이 말도 못해. 일단 단지 출입구가 산 중턱에 있고요. 올라가서 봤는데 여기 단지에서 저 단지까지 있는데 저 단지까지 그냥 경사였어요. 경사. 다 경사. 그럼 그런 단지 중에서도 저 꼭대기에 있는 동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이 언덕에서도 단지 입구에 가까운 동을 선호할까요? 여기가 좀 낫겠죠. 언덕이 좀 평지면 제일 좋고 언덕이 있으면 좀 언덕의 경사가 좀 낮을수록. 그래서 언덕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젊은 이제 싱글 직장인 분들이시나 청년분이나 아니면 좀 신혼부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괜찮지 않나?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애가 생긴다거나 애기가 이게 딱 나와서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경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동을 보실 때 그 옆에 분리수거장이 있는지 쓰레기장이 있는지도 한번 봐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 흡연실이나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있는지, 담배 꽁초 통이 있는지, 담배 꽁초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지. 내가 골랐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동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남향이라 너무 좋아. 내가 로얄동을 잘 찾았어. 근데 그 동 바로 옆에 쓰레기 버리는 분리수거 버리는 곳이 있어서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보니까 흡연실이 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흡연을 하는 곳이었어. 그러면은 문을 못 여니까요. 그래서 동을 찾으실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게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 로얄층은 저도 뭐 딱히 선호하는 층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로얄층이 몇 층이에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정량적으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높은 층에 60에서 80% 정도의 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층 아파트다. 9층부터 12층 정도겠구나. 한 20층 아파트다 그러면 한 12층에서 16층까지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0%라고 했다고 15층 아파트에서 8층이니까 이건 로얄층이 아니니까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의 층이 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사람들이 선호하겠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용. 저는 근데 그 층수가 몇 층인지 그 층수보다 그 층에서 보이는 조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로얄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로얄층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잘 골라가지고 한 15층 정도의 로얄층을 잡았다. 근데 베란다에서 문을 탁 열어봤는데 바로 앞동이 보인다. 앞에 베란다 사람하고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반면에 8층이긴 하지만 딱 열었을 때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뻥뷰, 시야가 탁 트여있고 앞에 뭐 공원 같은 게 너무 보여서 너무 좋다 라고 하면 그게 또 로얄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얄층이 좋다고 했으니까 로얄층만 찾아야지 라고 층에 집착하시는 것보다 실제 창문에서 뭐가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아파트 동끼리 붙어있는 걸 동간거리라고 하거든요. 그 동간거리가 좀 넉넉하게 잘 빠져 있는지, 그게 좀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좀 햇볕이 안 들겠죠. 높은 층으로 가야 햇볕이 좀 보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동간거리 확인하시고 그 층에 가서 직접 문을 열고 어떤 게 보이는지, 막히는 게 없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층수 얘기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가 동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고 층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호수, 아파트에 몇 동, 몇 층, 몇 호, 1호부터 뭐 6호, 4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드 호수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준신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는 좀 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신축 아파트를 살아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가 날 수 있거든요. 사이드 라인이면. 왜냐면 바깥에 찬 공기랑 바로 붙어있는 호수니까. 그래서 보통은 들어갈 때 이제 자기 집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인테리어를 싹 하셔가지고 그 단열까지 잘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결로의 위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이드 호스가, 다른 많은 호스가 있을 경우, 내가 선택지가 많은 경우는 사이드 호스는 웬만하면 순위를 좀 뒤로 미루셔라. 그리고 집 보러 만약에 가셨을 때, 그래 내가 동도 구했고 층도 구했고 이제 사이드 호스도 뺐어요. 그러면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위에 한번 쓱 올라가서 어린이 자전거가 있는지를 좀 봤거든요. 킥보드가 있는지. 왜냐면 딱 그거 사용할 때 애들이 혈기왕성해요. 그래서 한번 좀 봤고, 만약에 층간소음이 너무 괴로워, 근데 나중에 팔 걸 생각을 하면 좀 그래도 1층이나 탑층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두시면 낫죠. 이제 로얄동이나 로얄층이라는 거는 정답도 없고요. 찾는 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집을 볼 때 그래도 요 정도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만 좀 그냥 가볍게 생각만 하고 가시면 그래도 진짜 최악인 집을 고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다 영상을 들었는데도 그래도 좀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면, 그 집을 보셨을 때 다른 사람도 이거를 사고 싶어 할까? 다른 사람도 이 집을 좋아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그래도 좀 나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집 보러 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아, 너무 안 좋은 집을 사진 않는 거구나 라고 좀 안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